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오전에는 SNS에 중국을 비판하고 또 회견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장 초반에 하락하고 중반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이제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관세는 무효다 이런 어떤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미증시 변동성 때문에 또 반도체주들이 약세 보이다 보니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 장중 동향인데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이 갑자기 커졌죠. 낙폭이 갑자기 커졌을 때 이유는 미국이 중국 기술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자회사들까지도 수출을 통제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전선이 좀 확대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낙폭이 커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를 원한다. 또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낙폭이 축소돼서 결과적으로는 다우는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거의 제자리였고 나스닥은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이제 소폭 빠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내내 뭐 트럼프의 발언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업종으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긴 했는데 뭐 유틸리티 1% 올라간 거 정도, 그다음에 그 소비재 중에서 일부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뭐 상승폭이 거의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장중에 빠졌다가 약간 만회되는, 약간 돌아서는 정도의 움직임이어서 이날은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그 트럼프가 개장 전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SNS에 중국의 약속 안 지킨다라는 취지로 중국을 좀 비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올렸죠. 그래서 이거 어쩌면 관세를 다시 올리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 측에서 중국 기업들 그중에서 자회사들까지도 엮어서 기술 수출 못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칩을 못 팔게 한다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뭐 못 팔게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 대상을 중국 자회사까지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하고 계속 뭔가 충돌이 있구나 이런 우려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장중에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트럼프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하고 직접 대화한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죠. 직접 대화를 확신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런 또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장중에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왜 갑자기 트럼프가 저 이야기를 올렸을까? 그리고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긴 걸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추정하기에는 히토류 문제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어가 오늘 발언한 걸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공급하기로 했던 히토류가 아직까지 공급되고 있는지 관찰되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발언은 히토류에 대한 어떤 뭔가 약속 또는 그냥 암묵적인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공식적인 어떤 합의가 아닌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국의 히토류 수출 업체들이 당국에서 어떤 지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토류 수출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할게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국에서 어떤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뭐 비행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방산 산업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 부분에서 좀 열받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주목받은 건 현재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이걸 갖다 일시적으로 관세는 무효야 이렇게 판결 난 걸 잠깐 이제 중단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에서는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저게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세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상고법원이 구성상 지금 야당 쪽 그 집권기에 임명된 판사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유리하게 판결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법 122조 그러니까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 의회는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이 저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관세가 수월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중에 트럼프 SNS 그다음에 회견으로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트럼프 SNS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2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하고 나서 미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중국의 그런 기업들, 여건들 이런 것들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협상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협상이 됐다. 그래서 다시 중국 기업들이 장사를 하게끔 됐는데 근데 중국이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데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추정을 해보면 아마 히토리 문제인 것 같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경제 지표는 괜찮았어요.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2.1, 그다음에 근원은 2.5.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월 대비도 0.1. 예, 전월 대비도 0.1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그대로 가면 곱하기 12 하면은 1.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그리고 슈퍼코어 같은 경우는 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금리 내릴 것 같다. 예,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잘 나왔고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2. 내려가는 추세 같이 보이긴 하죠. 근데 내려가던 게 보시면 멈췄잖아요. 올해 들어서 처음 멈춘 거거든요. 예비치는 또 50.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고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예비치 때보다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다. 아마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마음이 풀린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예상하는 인플레이션도 지난 예비치 때는 무려 7.3%까지 치솟았는데, 뭐 여전히 높죠. 6.6%면 여전히 높긴 한데, 그래도 예비치 때보다는 또 제법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좀 소비 심리라든가,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한숨 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나왔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뭐 빅테크는 엇갈렸는데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공통점은 중국에 장사해야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관세 이슈 제기되다 보니까 좀 주가에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을 작동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애플은 왜 올랐느냐? 그 애플의 4월 중국 시장의 판매량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간 올랐다라는 거예요. 1분기 때까지는 상당히 고전했는데 4월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전년 대비 살짝 늘어나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나? 이런 기대치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아니었으면 나스닥도 플러스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이 이제 발목을 잡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 같다더라, 정부에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와서 큰 폭으로 올라갔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큰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좀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오늘 특징률은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가 빠졌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빠졌다. 이 정도가 특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5월은 굉장히 미국은 강했어요. 그러니까 6%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35년 동안 추세를 볼 때 3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5월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5월이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우려를 딛고 올라갔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5월에 빠진 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체로 이제 5월에 되게 나쁘진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관세 걱정 많이 했다가 그런 걱정이 덜어내지면서 역대급으로 강했던 5월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뭐 6월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통계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 0.4% 빠지고 MSCI 한국 지수는 1.89% 빠졌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게 좀 내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두 가지 수급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미국 연기금이
200억 달러 정도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중에 주식 매도 압박이 가해진 걸로 보여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후반부에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마지막 거래일에 윈도 드레싱이 또 가동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수급이 좀 충돌하는, 장중에는 연기금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막판에는 이제 윈도 드레싱이 나와서 낙폭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라 이런 어떤 변동성 요인들도 수급에선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가 다시 뉴스로 등판한 거는 이제 부담이 되죠. 근데 다만 지금 일단 관세 유예 중이라서 이전보다는 이제 빈도수는 조금 잦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 잠깐 봤다가 또 관세 뉴스 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관세로 넘어왔다라는 거고. 근데 좀 아쉬운 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호실적, 그다음에 테슬라는 머스크의 경영 복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이제 주후반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3% 올라갔다가 관세 이슈로 3% 도로 제자리 와버렸잖아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두 종목이 어떤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가 이제 미국에서는 불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왜 불만을 표했는지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히토류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거를 풀어주는 거를 검토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풀어주는데 왜 미국은 거기 안 들어가 있지?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이 미국에는 계속 신경전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그리고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트럼프도 어제 뉴스에 유럽에는 풀어주면서 왜 우리는 막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아마 배경에는 이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고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증시도 미증시지만 이제 대선 국면 전후에서의 어떤 변동성 요인이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라서 우리는 미증시 플러스 이 재료까지 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뭐 미증시 그대로 막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소한 거는 이게 뭐 관세부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수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세부가 이후에 이제 뭐 반드시 미국산 자동차 값이 싸진다라고 해서 미국 차를 살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기업들이 수출이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환경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품 수입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역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팔아먹을 물건이 줄어들었다. 다음에 관세 이후에 교역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이제 좀 문제점이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무역 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무역 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지표,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국내 총생산, 그 수입을 많이 해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GDP가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사용도가 더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미국은 지표상 경기 침체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 경기 침체 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다만 이제 관세 이후에 교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미국 기업들에는 썩 좋은 건 아니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후에 협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가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